자, 반갑습니다. 자, 9월 첫날입니다. 일요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시황 좀 보고요. 자, 오늘 어제 미국이 하락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9월 첫날 매달 첫날 우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돼요. 아, 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좀 하락한 것도 있고 그 영향도 있고 매달 초에 첫날에 무역 수지 발표되는 게 있는데 우리 역사상 무역 수지 최악입니다. 수출은 증가가 6% 이상 6.6% 했는데 수입 증가가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로서는 아무튼 우리 역사상 최악. 그 영향을 오늘 같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화면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최악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는 최악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조공 마치는 날. 위클리 만기였고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인데 좀 가능성 있는 지수 위치만 좀 점검을 해 볼게요. 반등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우리 포트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찍고 살짝 뭐 윗꼬리 양봉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갑니다. 자, 안 가는 녀석들도 있긴 하지만 가는 녀석들은 계속 신고가 행진 중이고 종목 몇 가지 좀 포인트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간략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 기관들 매물이 상당히 컸습니다. 매물이 사모펀드 금투가 5,600억에 사모펀드도 뭐 1,500억 가까이 투신도 700억에 연기금 뭐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있는데 물량 많은 것은 전기전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음, 연기금 CIO가 아니라 연기금 이사장이 뭐 9월 5일 날 아마 임명이 되면서 9월 5일 날 아마 그 뭐라 그러죠? 취임식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일정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융통이라고 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사장이 임명되고 나면은 이후에 변화가 있을런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백 때문이었는지 연기금은 아무 짓거리 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 선물이 13,000, 14,000개 가까이 매도가 되었었어요. 장중 수급으로는 꽤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급 먼저 좀 체크해 봅니다. 13,600개, 700개 정도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러다가 막판에 700개였었는데 9,000개 정도 됐으니까 4,700개 정도를 4,000 4,000개, 9,000개 잡으면은 4,700개 정도, 800개 정도를 매수를 한 거죠. 환매수. 그죠? 환매수를 한 거죠. 4,000개 정도를 환매수를 했습니다. 환매수를 했는데 계속 뭐 나오는 패턴 지속이 되는 상황이고 외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가 13,700개가 되는데 보기 드문 매도세였어요. 보기 드문 매도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선물을 줄인 것이 일주일 남겨놓고 선물 매수로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관건인데 주시해야 될 게 고거하고 선물 매수 이후에 아니면은 이 정도 이번 달은 9월물은 여기서 적절하게 마무리하고 가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누적으로는. 초반에는 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줄여놓은 거죠. 3,000개밖에 안 돼요. 누적으로. 한기 이후로. 자, 아무튼 외인들의 선물 매도하고 기관들의 현물 매도하고 8,800억. 외인들은 종가상 현물도 같이 매수를 했네요. 선물도 종가에 매수하고 현물도 종가에 매도를 축소하면서 매수로 마감을 했죠. 자, 두 개 포인트. 4,000개 플러스 4,000개 가까이 매수. 현물도 한 2천억 정도 매수. 그죠? 2천억 정도 매수. 개인들은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뭐 2,600억. 중소형주가 초반에는 강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 밀려서 종가를 저가로 만들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내일 뭐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외인들 콜도 매수하면서 푼 매수가 78억이 되었는데 개인들도 푼 많이 늘렸죠. 네, 가격대를 보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320 푼 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누적으로 볼 때는 320이 매도가 많았던 가격대예요. 매도가 많았던 것을 매수한 거니까 저것에 대한 손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액션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20까지 콜 매수를 늘렸는데 지수는 315 아래쪽에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누적을 보면은 여전히 푼 매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개인들이 푼 매수를 많이 늘렸고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들은 뭐 이 데이터상으로는 수익 구간이 될 겁니다. 외인들은 손실 구간이 되고 매도가 많기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올까 증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일주일 사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320에서 322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P, 6P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정도. 그 위로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반등할 때는 좀 강하게 반등할 수가 있는데 어제 지수가 좋은 모습을 그렸던 것은 월말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견인해서 끌어올렸던 부분도 있고 고스란히 이제 오늘 무역 수지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 악재부터 해서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기관들 특히 뭐 전 기관들이 오늘은 다 매도한 거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반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연출했어요. 환율도 더불어 무역 수지도 있다 보니까 17.3원으로 1354원, 55원 근처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고요. 환율도 환율이 아마 종가상 신고가였을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종가를 거의 고가로 따 이번 이후로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천장일련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리니까 지수가 힘겹게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예측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지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내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외인들의 만기 포지션으로는 다음 주까지 320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나. 그리고 잘못은 뭐 비슷하네. 또 한 가지 늘 포지션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S&P 500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 S&P 500 선물이 보통 일봉에서 보면은 화면이 다 안 보일 수 있어서 잠시만 조절을 좀 할게요. 그러면 거래량도 보이죠. 자, 일봉에서 일단 음봉 거래가 중간에 양봉이 있긴 하지만 음봉 크기가 좀 작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작아지는 분위기고 음봉에서 보면은 자, 이 앞에 거는 왜 안 보여져? 자, 이게 매도 거래가 커지는데, 그죠? 내려오면서부터 매도 거래가 왕창 터졌죠. 120분 봉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 흐름상 생각을 해볼 것들. 와, 내려오면서 거래 엄청나게 터졌네? 엿됐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발상으로 선물 매도가 그게 달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웬만큼 다 매도하고 소진이 그 물량이 소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이지만 본장 시작되면서 수급 들면서 반등의 여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거래 없이. 왜냐면 여기서도 그래.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여기 거래 터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음봉 거래. 그리고 나서 요 정도 거래로도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매성 물량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S&P 500 선물 본 거고요. 지금 뭐 살짝 올라오니까 야선도 올라오는데 아직은 뭐 본장 시작되는 분위기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급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외인들이 4천 개 가까이 선물을 환매수를 했어요. 한 3분의 1 가까이 환매수를 한 거죠. 이런 패턴들 자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추가로 매도가 왕창 쏟아지거나 하기 전에는. 그리고 현물도 좀 절반 정도, 한 2천억 정도는 환매수를 했고요. 종가에. 그죠?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S&P 500 선물의 막바지 투매성 매물들. 세 번째, 우리 수급에 있어서 외인들 선물의 종가상 4천 개 가까운 환매수. 그리고 320을 향해서 외인들이 콜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것들이 일단 좀 반등 가능성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봤었나요? 엊그제 봤었나? 아직 일주일 남아서 아직은 조금 따지긴 어려운데
차월물로 볼 때 아직은 좀 이릅니다. 아직 그냥 분위기만 좀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차월물은 현재보다 위쪽의 비중이 더 크죠. 그렇죠? 위쪽의 비중이 큽니다. 아래쪽을 내려놓고 하방 내려놓고 상방을 이제 올려놓는 분위기예요.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고 풋 매도가 307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방 비중을 놓고 보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지난번에 봤을 때와 큰 변함 없습니다. 이 또한 한편으로 좀 긍정적이다. 왜 지수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최악의 결과로 1일날 나타나서 오늘 이랬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수입 물가와 수입이 늘었던 건데 최악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계속 악화되면서 내려가기보다는 현재보다는 이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봐야 될 거예요. 일단 뭐 한 달 뒤에 10월 초에 첫 날에 나타나는 거겠지만은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또 이 또한 또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한 달 뒤에는 나올 가능성도 봐야 될 거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안 좋은 것만 나왔어요. 하루 종일. 아니 뭐 지수가 하루 종일 밀리면서 종가를 저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동안 안 뺀 거 오늘 날 잡아서 그냥 어제 리밸런싱 딱 8월 말 리밸런싱 끝내놓고 그냥 완전히 날 잡아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미국이 오늘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플러스권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뭐 약보합 정도나 그냥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하더라도 우리 야선은 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될 거예요. 그럼 내일 떠서 올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전제 하에 수급을 보면은 금투 애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금투 매도 수급이 한 달 내내 나왔었거든요. 금투 애들 수급이 계속 나왔어. 8월 내내. 한 달 내내. 꽤 많아요, 물량이. 중간에 매수한 거 있지만 누적으로 꽤 많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뭐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고 있었고.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어떤 새로운 판이 나올지도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취임 이후에 5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추석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반등해 준다 그러면 금투의 수급이 플러스로 매수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외인들 선물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 물량들이 금투 애들은 많다 보니까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외인들 선물 변화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단초는 미국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해 주는지가 내일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자리보다는 위쪽이 되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하나 더. 신용도 줄기는 했는데 많이 안 줄었죠. 종가를 저가로 내려놓을 때는 보통 신용 털기 위한 것들도 같이 맞물립니다. 오늘 수급적인 게 뭐 워낙 매도가 컸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혹은 반등하면서 월요일 신용이 이제 몇천 원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 일단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는데 연기금은 수급은 아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입니다. 몇백억씩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500억, 오늘도 200억,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오늘 145억. 계속 매도예요. 이게 맨 아래 게 연기금 수급입니다. 매수하니까 올라가요. 그죠? 연기금. 메인들도 좀 일부 매수했지만. 연기금 매도하면 빠져. 돈발의 힘이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의 공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좀 그거는 상황 보고 윤곽이 드러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지수의 상승이 제한적이고 못 올라가게 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커요.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연봉으로 볼 때는 2년 내내 저렇게 매도 규모가 커졌는데 외인들도 물론 매도한 거 있지만은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연기금 수급이 아마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주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연기금 수급 변화. 이사장 바뀌었으니까 추석 이후에 과연 어떤 전략과 변화를 줄지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엊그제 저것도 이야기했었죠.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디였습니까? 정보통신 이야기 해드렸죠. 정보통신. 정보통신. 우리 어제는 이게 저 화요일 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내려오면 좀 공략 해볼 수 있다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어제 매수해서 우리 요거 트레이딩 관점 수익 잘 냈어요. 잘 내고 계속 횡보하고 있죠. 물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수급선에서. 양봉 마감했으니까 한 번 더 움직임 노려볼 만합니다.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아마도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올라가더라도 1200일선 안착하는 시간은 충분히 좀 보내야지 그림이 잘 나오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기관들 지분율이 좀 상당히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 기관들 지분들이 좀 꽤 돼요. 연봉으로 보면은 계속 연으로 보면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죠. 참고하시고요. 회사가 좋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는 배당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지분 구조를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좀 더 눈여겨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 종기도 종합기술도 좀 이야기해 드렸었죠. 종합기술. 종합기술도 해서 올라갈 때 어제 잘 만들어지고 오늘 음봉 내려왔는데 시간에 한 2%대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갭 떠서 음봉 누를 수도 있고 지수가 일정 부분 미국 흐름과 함께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살짝 떠서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격 살짝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단봉 하나 만들고 올릴지는 내일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주시를 해보시고요. 기술적인 뭐 분봉에서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냐 아니면 다음 주 초냐 그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단독으로 오늘 신고가를 찍으면서 잘 올라갑니다. 시간에 올랐으니까 아마 내일은 좀 단기 고점 징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종합기술은 좀 이야기를 했고, 종합기술을 한 번 더 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엊그제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물론 중소형 건설주고 괜찮고 실적도 꾸준하고 거래가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본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작년에도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이 들었던 가격대가 요 가격대예요. 이게 매물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그 거래량들이 매직 거래로 이후에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매집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는데 또 좀 참고하시고요. 자, 뭐 어쨌거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흐름도 괜찮고 이격도도 괜찮으니까 좀 눈여겨보시고 아래 장기 평선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제 고점 9,500 돌파가 관건이죠. 9,500. 여기 앞에서 거래 터졌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9,500을 잘 넘어가 준다. 9,500을 넘어가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위로는 이제 11,000원, 12,000원 위에서 위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것도 생각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것이냐, 스윙 관점에서 볼 것이냐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야기해 드렸고. 자, 그리고 종목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 종목 중에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갈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신고가 가는 종목, ING 중인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수 혹은 갈 만한, 가려는, 신고가 가려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단기 추세도 그렇고, 중장기 추세도 그러하고. 대부분 바닥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시간을 두고 분할로 매수해 놓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우상향으로 신고가를 만들어 가려는 종목들도 있어요. 샘플로 좀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것도 한일화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만들어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지금 우리 포트 종목 중에서도 중기 포트입니다. 바닥권에서 아래 바닥권에서 연기금의 중소형주 매도로 인해서 아래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도 있고 추세를 타고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꾸준하게 만들면서 가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의 변화가 오거나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은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 파동 나오고 나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신고가 가려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그리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녀석들은 매수해서 스윙 이상 관점으로 신고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꾸준하게 트레이딩 관점이든 스윙 관점이든 보면서 어, 가져가거나 중간중간 트레이딩을 활용을 해 보시거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는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종목에 집중을 좀 해야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종목에 집중. 지금 얘기했듯이 신고가 가능성, 신고 가능성. 종목들도 잘 탐색을 하면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주요 섹터 최근에 뭐 집중되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태조 이방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거나 기관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건과 패턴들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탐색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최근 안 좋은 장세에서 수익 만들어가기가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샘플로 이야기해드린 것들입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한국 종기 보시라고 한 거고 이야기했지만은 또 뭐 한일화학 같은 애도 오늘 같은 날 양봉 만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 추세도 괜찮고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잘 탐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종목에 많이 집중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선물이 0.4까지 올라오는데 이거만 잠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좀 마칠게요. 지금 미선물 120분봉, 60분봉에서 양봉 올라오고 있죠. 요게 요 정도 분위기면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좀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세 번을 꺾였거든요. 한 번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할까 그러다 반등 못하고 또 한 번 저점 깨고 내려와서 이제 양봉을 만들면은 보통 이제 참 세 번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올라갈까 그러다 한 번 빠지고 올라갈까 그러다 두 번 빠지고 이런 형태로 세 번 정도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제 하락파동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럼 그 정도 내려오면 이제 물량도 소진이 되어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갈지는 일단 종가상 내일 새벽에 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괜찮아요. S&P 500 선물. 자, 뭐 계속 지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잠시만요. 잠시 내려놓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 오늘 보면은 기관들 역대급 매물에 그죠? 역대급 매물 쏟아내면서 저렇게 매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않지만은 악재들이 장중에도 계속 자료를 제가 보고 받는 게 있는데 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와. 여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안 좋은 단기적인 측면이든 아니면은 뭐 중기적인 측면이든 안 좋은 이야기가 피크를 이루고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더 나올 게 없을 수 있어요. 아까 S&P 500 선물을 이야기했듯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나오면서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수는 거래 없이도 천천히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어, 약간은 뭐 두려움이나 공포를 갖기보다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 역발상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어떤 힘든 과정의 연속인데 그래도 좀 기운 내시면서 내일 벌써 한 주가 다 가는데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